푹 쉬었으면 뭐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입니다. 드디어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진짜 일상으로 돌아온 날이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주 쉰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다시 되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다시 원래 그 리듬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을까? 푹 쉬다가 전력 질주하려니 엔진이 식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게다가 이제는 결혼도 했고 신혼여행도 끝났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전할 인사도 쌓여있고 해야 할 게 참 많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말에 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책을 펼쳐요. 1% 부자의 대화법. 이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앞으로 누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죠. 이제는 부부로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더 성숙한 언어를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하루, 나의 사람들, 나의 관계를 전부 바꾸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루틴은 강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 걸음 시작해 보시죠. 화이토 히토리 씨의 1% 부자 대화법 158페이지. 잔소리 라떼 이야기, 자화자찬도 환영받도록 말한다. 얼마 전 제자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다카다 준지라는 원로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잔소리, 무용담, 자화자찬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빼면 남는 건 야한 이야기뿐이다. 저는 야한 농담은 하지 않지만 다카다 씨의 말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술집에 가면 거나하게 취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붙잡고 설교를 늘어놓거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을 하곤 하는데 역시나 도가 지나쳐 좋은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을수록 주야 장천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무용담, 자화자찬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도 미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되는 이야기라면 더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무용담에 가깝지만 다들 무척 재밌어 하며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저희 또 다른 남자, 제자는 아주 오래전 온천이 딸린 숙박시설에 묵었다가 실수로 여탕에 들어가서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자에게는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일화가 무척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며 그의 강연회에서도 라떼 이야기가 가장 인기랍니다. 또 제 제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 때면 처음부터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을 하고 운을 뗀답니다. 자기 자랑을 자랑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니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이라고 밝히면 그 소탈함에 오히려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싫어하기는커녕 친근감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의 자기 자랑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랑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그만 하고 제동을 걸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사이 아닐까요? 저는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사랑을 담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즐거워하겠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니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배려하기에 설령 제 자랑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아도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싫어하지 않으며 무용담조차 흥미진진하게 듣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을 거북하게 여기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잔소리는 어떨까요? 제게 누군가에게 주의를 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잔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거 그만하는 게 좋겠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마저도 나긋한 말투로 말이지요. 덕분에 상대는 질책이나 주의를 받았다는 느낌을 조금도 받지 못하지만 그 효과는 발군입니다. 한마디 넌지시 건넸을 뿐인데 그 즉시 뜻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로잡는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피하고 싶은 직장 상사, 대표적인 유형으로 잔소리를 하염없이 놓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말로 저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해 봐야 미움만 살 뿐입니다.
말에 감정을 실으면 부하 직원의 사기가 꺾입니다. 정작 개선해야 할 점은 전달되지 않고 반발심만 삭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매력 넘치는 상사의 말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것입니다.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웃음 폭탄이 터진다. 저는 틀에 얽매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지하는 것도 폼잡는 것도 질색이랍니다. 재미있는 공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자유분방하고 홀가분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딴에는 머릿속에만 떠올렸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제 유머 감각이 대단하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딱히 웃기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농담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농담을 던지는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달라 라며 저를 체근합니다.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웃음 짓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도 무척 기쁩니다. 제자들에게도 무엇이든 가르쳐줘야 싶지요. 하지만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서 참 난감합니다. 당연히 타이밍을 계산한 적도 없고요.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뿐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제 머릿속에 온통 재미있는 생각을 가득하기는 한가 봅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신나는 일만 하고 머릿속까지도 웃음으로 가득하니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재미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대화가 절로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은 농담하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는데도 말이지요. 모름지기 농담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입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조미료와 같아서 잘만 사용하면 인류 셰프의 요리처럼 맛있어지지만 원재료와의 궁합이나 적절한 양을 찾기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웃기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농담을 할 때는 완급 조절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농담의 내용이나 타이밍이 어긋나면 오히려 분위기가 썰렁해질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불쾌함을 줄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런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떤 농담이든 최적의 타이밍에 튀어나올 뿐 아니라 불발로 끝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웃음 폭탄은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제6장 사랑의 대화법으로 부자의 운이 트인다. 마음은 접힌 자국대로 또 접히는 종이와 같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할 법한데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과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허약하게 태어나 지겨울 만큼 크고 작은 병치레를 되풀이했으며 직원 5명의 작은 회사를 일궈 일본 최고 납세자가 된 후에는 터무니없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성인 군자도 아니고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 괴롭고 슬프고 분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낀답니다.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격한 희로애락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두운 감정이 꿈틀대다가도 이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동안 끙끙대고 힘들어할 문제가 생겨도 저는 단번에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고민으로 발전하기 전에 별 수 없지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고 털어버립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 생겨도 그야말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껄껄 웃어버리니 주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웃다니 어떻게 된 것이야? 하고 어이없이 할 정도였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기에 즐거운 나로 있는 것이 제게는 기본값일 뿐입니다. 종이를 꾹꾹 눌러 접으면 다시 펼쳐도 접힌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요. 제게는 밝음과 즐거움이 접힌 상태와 같아서 힘든 일 때문에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더라도 금세 밝고 즐거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이토록 밝디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저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인데도 언제나 생각이 이상으로 그것이 잘 전달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상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면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고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말하면 따뜻한 미소로 용서해줍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네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하고 칭찬을 건네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이 한마디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말 속에 담긴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일 테지요. 그래서 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꾸밈없이 이야기해도 상대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에게 잘 전달될까? 라는 고민은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이보다 편할 수가 없답니다. 본인의 마음에서는 본인의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 정답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상담을 부탁받은 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진심을 다해 조언했고 다행히 덕분에 고민이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이 같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누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짐작과 달리 저는 그 누구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주위의 소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는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상담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대체로 참고할 만하기에 다양한 관점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위에 의논할 상대가 있다면 지혜를 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 의논해도 좋은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보다 내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온종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나뿐이죠. 아시겠나요? 나 자신보다 든든한 아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성격과 가치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을 고려해 진심으로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스스로 도출한 답이 자신에게는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 또한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이토이토리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자기에게 맞게 응용하거나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며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줘도 내가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크게 저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아군이다. 맞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실패가 없다. 자기 실패담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강인하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이 말처럼 자기 흑역사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왠지 호감이 가고 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를 겪어보지 않아서 웃으며 이야기할 실패담이 없답니다. 물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다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적어도 내가 시도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고 성공을 향해 재도약을 하는 발판이 됩니다. 실패 덕분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요. 실패라는 이름의 성공 체험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체험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저는 100% 즐거움으로 채워진 사람이라서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성공은 성공대로 당연히 즐겁겠지요. 성공하든 하지 못하든 즐거울 것이기에 제 인생에 후회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실패한 일만 기억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실패의 기운으로 자신을 채우면 다시 도전해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기운이 쌓여가면 성공은 더더욱 유원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도전에 잘못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경험이든 즐기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즐기지 않으면 성공은 꿈조차 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꾸지람을 듣고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동안 자기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내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공의 밑거름이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자책하게 될 수도 있으니 좋은 생각으로 또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된다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컨디션과 마인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한 실패도 성공을 갖는 지름길이다 생각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책이 완권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제 또 다음 책을 또 고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카센터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일에 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